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스날이 입스위치를 홈으로 불러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2위 자리에 올랐는데요. 오늘 경기는 사카가 없이 치르는 경기라 사카의 부재를 아스날이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아스날의 선발 라인업이고요. 4-3-3 형태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톱 자리엔 제주스가, 메짤라 자리엔 하베르츠가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카 대신에 마르티넬리가 오른쪽 윙어에 서면서 정발 윙어가 됐죠. 왼쪽 풀백에는 루이스 스켈리라는 어린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원정팀 입스위치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입스위치는 5백 기반으로 나왔고요. 지금은 5-4-1 형태로 나왔지만 사실상 앞쪽에 델랍 그리고 양쪽 윙어 스모딕스와 허친슨 이렇게 3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스위치는 선수비 후역습을 노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스날은 입스위치가 워낙 수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효율을 짜내서 공격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센터백 2명 가브리엘과 살리바만 남겨두고 스켈리와 팀버 모두 좁히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쪽에 많은 숫자를 뒀고요. 외대고르는 앞뒤로 움직이면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또 빌드업할 때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오른쪽 윙어가 오른발잡이, 즉 정발 윙어다 보니까 공을 지키면서 전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왼발잡이 사카였다면 2번 화살표 쪽으로 전진하면서도 오른쪽 어깨로 공을 지키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발잡이 마르티넬리는 2번 쪽으로 갈 경우에는 공을 오른발로 컨트롤하게 되고 그러면 수비와 공이 가깝게 붙어버립니다. 상대적으로 공을 지키기 힘들죠. 또 3번으로 가려고 해도 마르티넬리가 직선 속도가 월등히 빠르지 않은 이상 같은 프리미어리그급 수비를 제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티넬리는 1번 방향으로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공을 지키려면 상대와 공은 멀게 유지하고 그 사이에 내 몸이 끼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이렇게 뒤로 가는 수밖에 없죠. 즉 마르티넬리가 측면에서 공을 잡아도 전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고 오른쪽 공격에 특히나 상대가 자리 잡고 있는 수비라면 정발 윙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또 오늘 아스날은 하베르츠를 메짤라로 사용했는데 이 하베르츠 메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베르츠가 박스 안 움직임도 좋고 신장도 크다 보니까 크로스 올라올 때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주스와 투톱 느낌의 플레이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베르츠의 지속적인 박스 침투는 전반에 성과가 나는데요. 전반 22분에 트로사르가 돌파하는 순간에 하베르츠는 이미 박스 안에 같이 들어와 있었고요. 또 하베르츠 특유의 축구 지능을 살려서 수비 등 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트로사르의 크로스, 하베르츠가 뛰어가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경기를 1대0으로 만듭니다. 입스위치 자체가 극단적인 수비로 나왔기 때문에 전반이 0대0으로 종료되고 그런 흐름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아스날 입장에선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는 경기였는데 침착하게 잘 마무리했던 하베르츠고요. 그리고 입스위치는 전반 후반쯤에는 3-2 형태로 앞쪽에서 전방 압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아스날 센터백들이 거기에 맞춰서 강하게 템포를 올려주지 않고 라야까지 이용해서 천천히 빌드업하면서 템포를 잘 낮추면서 플레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가끔씩 스켈리한테 전진 패스가 나갈 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스켈리는 어린 선수답지 않게 노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공이 올 때 2명의 선수가 스켈리 쪽으로 달려들고요. 스켈리가 깔끔하게 돌아서면서 턴 한 번으로 2명을 탈압박해버립니다. 체구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어린 선수답지 않은 노련함 그리고 특유의 기술력으로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잘 수행해냈던 스켈리입니다. 전반은 이렇게 1대0으로 종료되는데요. 전반전을 봤을 때 특별히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선수는 제주스입니다. 특히 하베르츠와 되게 둘이서 자유롭게 움직였는데요. 하베르츠가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주스가 바깥으로 빠져서 공을 받아줄 때도 있고 또 최전방 공격수지만 매우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수비 가담도 해주면서 확실히 최근 컨디션이 좋다는 걸 증명했던 제주스입니다. 후반전도 꽤나 좋은 장면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외대구루가 후방부터 공을 끌고 오면서 측면 쪽 트로사르에게 2대1 패스 그리고 이 2대1 패스를 다시 받으려는 순간에 하베르츠가 빠르게 공간 쪽으로 뛰어갑니다. 이런 하베르츠의 공간 쪽으로 뛰는 움직임은 약간 본능적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외대구루가 그 움직임에 맞춰서 하베르츠에게 패스 그리고 하베르츠가 이 공을 받아서 컷백을 했던 장면이 있고요. 아스날은 이렇게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풀어나오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또 코너킥에서도 좋은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원래 아스날처럼 파포스트 쪽에 키 큰 선수들이 모여있다가
골키퍼 앞쪽으로 뛰어가려는 움직임을 합니다. 그때 또 팀버도 엄청난 바람잡이 역할을 해주는데요. 팀버도 자기가 공을 받으려는 선수인 것처럼 코너킥 전에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선수 한 명을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되면 입스위치의 모든 수비 선수들은 골키퍼 앞쪽으로 모이게 되고요. 거기서 완전히 프리해진 데클란 라이스에게 풍선 같은 크로스, 여기서 라이스가 발리슛을 때립니다. 하지만 이 공을 무리치 골키퍼가 잘 막아내고요. 비록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여태까지 아스날의 세트피스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이런 좋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스날은 추가 득점은 하지 못하고 1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아스날은 오늘 경기 승리로 승점 36점을 달성했습니다. 첼시와의 2위 경쟁에서 1점 차로 앞서게 되었고요. 선두인 리버풀과는 한 경기 더한 6점 차입니다. 물론 리버풀이 잔여 경기까지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는 9점 차가 나긴 하는데 아예 불가능한 수치까지는 아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사카가 없는 상황이지만 잘 해내고 있는 아스날입니다. 그런데 아스날은 오늘 경기 끝나고 통계가 꽤나 재밌었는데요. 오늘 경기 아스날의 공격 방향은 왼쪽 31%, 중앙 21%, 오른쪽 48%입니다. 사카가 있을 때도 오른쪽 위주로 공격했던 아스날인데 사카가 없더라도 비슷한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아스날 선수들의 경기 중 평균 위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만 봐도 선수들의 대부분이 오른쪽에 모여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아스날은 오른쪽 위주로 공격을 한다는 거고 그것은 사카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오른쪽 윙어로 사카 대신 출전하는 마르티넬리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마르티넬리의 어깨가 박싱데이 동안 많이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추가적으로 아스날의 센터백들도 역시나 좋았습니다. 특히 입스위치가 한번 강하게 전방 압박을 오는 타이밍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공을 여유있게 돌리면서 템포를 죽이는 그런 모습들도 좋았고요. 순수 수비력이며 마갈량이스의 코너킥 시 공격력까지 무실점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승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아스날. 과연 아스날은 이번 시즌 우승컵을 들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